송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사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 즐겨 듣고 있는데 아들 차별하는 시어머니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은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아들에 집착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철저하게 제 편이어서 시댁하고 연 끊고 산지 벌써 9년이나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 가족을 등지고 사는 것 같아서 가끔은 미안할 때도 있지만 남편은 항상 제 편에서 얘기해줍니다. 그 집은 다 정신병자라고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네 가족은 화목해 보였어요. 아주버님이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시댁에 금전적인 문제도 없어 보였고요. 겉보기에는 다들 정상적인 것 같고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유일하게 웃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심정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들에 집착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는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계속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집 봐라 아들 낳았더니 이렇게 가세가 살아나지 않냐면서 계속해서 장손, 아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멘탈이 좀 센 편이라 시댁에서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형님은 시댁에서 아들 타령을 들을 때마다 시선이 불안하고 동공이 떨리고 누가 봐도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시골리기 전에도 인사드리러 가끔 놀러가면 시어머니는 제 손금을 봐주신다면서 한참을 쪼물딱거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아들 잘 낳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마디가 굵직굵직하다며 애 잘 낳게 생겼다며 손가락이 길쭉한 게 아들 낳을 손이라는데 살다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별일 없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좋은 거라며 이것저것 엄청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의 시어머님의 행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손자 낳아달라고 그러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우리 명의로 집 한 채 얻으면 그때 아이 갖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사 다니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항상 좋은 소식 없냐고 하시는데 그 좋은 소식이 제가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은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한동안은 그런 전화 오더라도 받아서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나 다 같이 모여서 밥을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족 식사도 시어머니의 손주 타령으로 시작해서 손주 타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 애 낳을 처지도 아니고 돈부터 모아서 아이 가질 거라고요. 다들 놀란토끼 눈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큰며느리 시달리는 거 봤으면 당연히 제가 빨리 아이 가져야겠다고 생각이라도 하기를 바란 것처럼요. 시어머니도 아이 키우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나중에 갖냐며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져야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 갖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애 가졌다가 딸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냐면서요. 남편도 옆에서 제 말을 지지해주면서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다고 하니까 아주버님께서 무슨 상관이 없냐고 우리 집 대 끊어먹을 일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이 무슨 대다한 혈통이라고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냐며 아주버님에게 증조부 이름은 아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좋은 소식 있냐고 전화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솔직히 일부러 몇 번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형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면서요. 저는 앞뒤 이유 묻지도 않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고요. 남편도 맞다며 형이 그냥 준 건 아니라면서 얘기했어요. 저희가 돈 때문에 아이 안 갖는다고 하니까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님처럼 부자로 안 살아봐서 그런 건지 동생이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만 천천히 갖겠다는데 형제끼리 저렇게 거금을 주면서까지 출산을 장려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안 받은 걸로 하고 남편한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돈 받고 아이 낳았다가 무슨 간섭을 할지 모르니까요. 금액이 커서 그런지 남편은 저한테 몇 번이고 괜찮냐고, 진짜 돌려준다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흔들렸지만 침착하게 나중에까지 길게 보면 빌미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이 돌려주고 나서 아주버님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고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이라면서요. 저도 마음만 받겠다면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근데 다들 짜고 친 건지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안 받았냐고요. 그 정도면 아이 낳고 1년은 충분히 쉬지 않냐면서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세상 뜻대로 되는 거 없다면서 남이 도와준다고 하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보겠다고요. 이 정도면 확실히 못 박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무조건 제 말을 따르니까 저를 공략해야겠다 싶어서 다들 저한테 전화하는 듯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봐온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라면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출산에 대한 압박을 버티며 남편과 부지런히 저축하던 중에 운 좋게 30년을 바라보는 주공아파트 급매를 하나 찾았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급전이 필요하시다면서 싸게 내놨다고 하는데 남편이랑 저랑 아무리 봐도 흠잡을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허름하긴 해도 드디어 저희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매일같이 시간 내서 남편이랑 셀프로 인테리어도 하고 제일 작은 방은 아이방으로 쓰려고 특별히 더 공들여서 꾸몄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겉은 여전히 오래된 아파트지만 속은 신축 같은 저희 보금자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집들이 겸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 가시기 전에 조용히 제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라고 하시는데 열어보니 부적이더라고요. 아들 낳는 부적이라며 자꾸 꺼내보면 기 빠지니까 얼른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미신 같은 거 잘 안 믿어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받아서 넣은 척만 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들 낳는 부적이라고 당근마켓에 올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임으로 고생하던 아주버님 댁은 결국 시험관으로 임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별이었죠. 아들이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도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일부러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하고 멘탈도 강하고 해서 입덧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입덧이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입덧이 심한 줄 몰랐는데 시댁에 한번 밥 먹으러 갔다가 음식 냄새 맡으니까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제 비밀 임신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아이 성별 나올 때까지 어찌나 쪼아대시던지요. 근데 문제는 몇 주 후였습니다. 아주버님네 태아 성별이 딸이라더군요. 근데 저희 집은 아들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잘 벌고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지는 몰라도 저는 딸 임신했다고 저렇게 쪼아대면 바로 이혼할 것 같은데 형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난 아들이라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왜 차남이 아들이냐며 아쉽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쉬면서 몸조리 좀 하라는 뜻에서 1억 줄 테니까 아주버님네랑 애 바꾸면 어떠냐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도 어디서 뭘 보고 다니길래 그런 소리라냐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그냥 해본 소리라며 어떻게 애를 바꾸냐고,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농담도 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때는 아무리 아들에 집착해도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농담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어른이 제 눈치를 본다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 게 제가 출산하고 나서도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가 아이 보러 자주 안 오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안 오신다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야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별말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서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라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한테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하지만 식사 마치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시킨 적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못할 거야 없으니까 부지런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고무장갑 벗고 아이들 재워둔 방에 들어가 보니 형님네 애기만 있고 우리 아들이 사라졌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사라졌고요. 다급하게 남편한테 형님이랑 애랑 같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아주버님이 현관을 막아서면서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라며 쇼핑백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이 돈이면 동남아에서 아이 입양해 올 수 있는데 특별히 많이 쳐주는 거라면서요. 남편이 그 얘기 듣자마자 아주버님한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경찰 부른다는 거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당장 우리 애 안 데려오면 가만 안 둔다면서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저희 애 데리고 있던 형님이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아이를 안겨주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시켰다면서요. 형님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서 아들 못 낳는 게 본인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외치시고는 저희랑 같이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시 들어가서는 현금 다발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재수없게 왜 가지고 왔냐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에 대해서 보상받아야겠다네요.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친정어머님 항암 치료 비용부터 동생 장가까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못 가졌다고 중죄라도 지은 것처럼 매일같이 혼나다 보니 오늘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신고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하셨는지 한동안은 줄기차게 연락하시더니 몇 달 지나니까 연락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형님이랑 연락하는데 양육권은 아주버님한테 넘기고 있었던 일 다 묻어두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꽤 청구하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잃을 게 더 많으니까요. 아이 보면 아주버님 생각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양육권도 넘겼다고 하시네요. 졸지의 시어머니는 황혼료가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씩 남편에게 연락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장남 하나로는 아들 욕심이 다 안 풀리셨는지. 하지만 남편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자기는 고아라고 하고 다녀요.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만큼 아들만 선호하고 아들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요새는 시집간 딸들이 친정부모님 훨씬 잘 챙기는 것 같던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